구글로 들어가세요. google.com 들어가셔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맨 위에 있는 걸 누르시면 돼요. 다시 한번 구글 들어가시고 안드로이드 띄우고 스튜디오 라고 검색하시고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거를 클릭 하신 다음에 자 요거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. 여기가 다운로드를 받고 있는 와중에 제가 지금 설명을 한번 좀 드릴게요. 자, 안드로이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 C++로 해도 되고 뭐 자바로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구글에서 이 제공하는 방식이 유일한 방식이 아니에요. 근데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하자면은 일단 여러분이 이제 프레임워크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. 그 안드로이드 앱을 만든다는 것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. 자, 여러분이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프로젝트를 딱 만들어요. 프로젝트를 만들면 이미 완성된 앱이 하나가 딱 생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미 완성된 앱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앱에 이렇게 빈칸 같은 게 채워져 있습니다. 빈칸 같은 게 채워져 있고 이 빈칸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개발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프로그래밍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된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여러분은 여기서 채워가는 방식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방식에 비교할 수 있겠죠. 여러분이 이력서를 써요. 이력서를 쓸 때 자 문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양식까지 다 만들지 않죠. 어떻게 하죠? 보통 인터넷에서 템플릿 즉 양식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빈칸을 채우는 식으로 하잖아요.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익숙해지면은 앱을 빨리빨리 만들 수 있는 거죠. 자,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제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. 이런 류의 코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여기다 껴놓고 그 다음에 뭐 저런 류의 코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여기다 껴놓고 이런 규칙을 배우시는 거예요. 안드로이드를 배운다는 건. 자, 안드로이드에는 이렇게 꽂아 넣을 수 있는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컴포넌트라고 하는데요. 4대 컴포넌트가 있습니다. 4대 컴포넌트. 액티비티, 서비스,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요거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. 자, 요 액티비티가 중요한 거예요. 액티비티는 뭐냐면은 이 화면 관리자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앱을 쓰는데 그 앱이 화면이 5개다. 그러면은 액티비티가 5개다 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액티비티는 화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자 여기 앱이라고 하면은 하나의 앱은 컴포넌트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컴포넌트들의 집합.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컴포넌트 여러 종류의 컴포넌트가 이렇게 있어요. 이렇게 자 여러 종류의 컴포넌트가 이렇게 있는데 안드로이드에서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어떤 기능이 있고 여기에 기능이 있고 여기 기능이 있고 여기 기능이 있어요. 자 얘가 한 앱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인데 이 녀석이 요 녀석 안에 있는 기능을 가져다 쓰거나 아니면은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여기에 있는 기능을 가져다 쓰거나 하는 게 우리 상식은 될 것 같지만 안 돼요. 그걸 막아놨어요. 여러분이 이제 일반 프로그램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클래스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뭐 이 클래스에서 저기 기능 가져다 쓰고 그걸 막아놨습니다. 왜 막아놨냐면은 일단 그게 어떤 방식인지 알려드릴게요. 이거를 일종의 여러분 이걸 이해하기 전에 이걸 일단 감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
진짜 여러분 앱 구조는 감옥처럼 생겼습니다. 이 감옥 안에 하나하나의 그 컴포넌트는 그 갇혀 있고요. 절대로 네, 옆방에 들어있는 죄수하고 이렇게 1대1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. 할 수가 없고,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여기를 지키고 있는 그 간수가 있거든요. 네, 간수가 있어요. 간수가 여기 있다 해보겠습니다. 간수가 여기 있는데 어떤 의도를 간수한테 얘기를 해요. 그러면은 그 녀석이 이거를 보고서 적당한 녀석한테 적당한 일을 토스합니다.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. 요런 식으로. 이제 구글이 이 안드로이드 아키텍처를 만들 때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프로그램이 개발되면서 잘 보세요. 뭐 여기에 어떤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습니다. 자, 추가됐을 때 만약에 네, 이 녀석이 여기 좋은 기능이 많아요. 그래서 이 녀석이 여기 있는 좋은 기능을 이렇게 긁어다 쓰고 있었어요.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거나 누군가의 요청사항이 있거나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? 요거를 이제 개선을 할 거 아니에요. 이번에 어떤 능력을 바꿉니다. 그러니까 그러면은 요쪽 소스 코드를 바꾸면은 요쪽 소스 코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? 이 관련돼 있는 게 다 한번 찾아봐야 돼요.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. 네.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거예요. 여기 고쳤는데 여기저기 고장나는 그런 문제가 워낙 많으니까 좀 귀찮지만 바로 접근하는 거를 막아버린 겁니다. 막아버려요. 막아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얘를 놓고 얘를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는 거예요. 네. 이렇게 되면은 무슨 효과가 있냐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자 요거를 자 요거 하는 와중에 이렇게 됐네요. 자 됐으면은 이거 설치만 좀 걸어 놓겠습니다. 설치가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설치하는 설명 드릴게요. 참고로 여러분 자바는 설치할 필요 없어요. 여기 안에 오픈JDK가 들어있어요. 그 다음에 여기 안드로이드가 스튜디오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면은 어인스톨 더 뭐 예전 버전 지울래 말래 나와있죠. 지우세요. 상관없습니다. 눌러서 넥스트. 네. 여러분들요. 네. 자,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그래도 처음이니까 한 번만 하고 갈게요. 자, 여기 어쨌든 시골 마을이 있다 해볼게요. 시골 마을이 있어요. 여기 집이 4개가 있습니다. 요 4명은요 서로 프라이버시라는 게 딱히 없어요. 되게 너무 친해요. 그러니까 요쪽에 있는 집에 살고 있는 애가 여기도 놀러가고 여기도 놀러가고 그럽니다. 자, 그런데 정말 이 4가족은 정말 가족은 아니지만 친족은 아니지만 서로 끈끈하게 이어져 있고 정이 두터워요. 자, 여기에 그 안방이 하나 있고 여기 주방이 하나 있고 여기에 네 주방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? 전자레인지가 있습니다. 근데 여기 시골 마을이라서 전자레인지가 요 집밖에 없어요. 그런데 여기 사는 사람들이 안에 전자레인지 필요하면 얼마든지 여기 들어와서 써라 라고 한 거예요. 그러면은 여기 있는 구성원들은 어떻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을까요? 전자레인지가 필요하면은 누구한테 요청한다? 네, 여기 있는 거를 네, 여기 와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. 이해되시죠? 자, 그런데 이 삶이 바뀌면서 이게 삶이 진행되면서 뭐 이 사람이 이사를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럴 거 아니에요, 그쵸? 자, 이 사람이 이사를 갔습니다. 이사를 갔어요.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. 근데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도 그렇게 크게 마인드가 다르지 않아요. 근데 여기는 뭐가 없어요? 전자레인지가 없다 해볼게요. 전자레인지가 없는 게 요 집만의 일이 아니라 죄송합니다. 다시 한번 제가 미유를 잘못 들어서 다시 한번 자 보세요. 요 집에서 얘가 이사를 가는 게 아니라 요 전자레인지가 고장났다 해볼게요. 그러면 이거는 요 집만의 일이 아니겠죠.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 다시 자신의 행동 방식을 수정해야 됩니다. 이해되시나요? 그쵸? 네. 그리고 또 하나 잘 보세요. 요런 게 있어요. 이렇게 남의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 쓰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. 프로그래밍에서 네. 여기서 이제 그 필요한 것들을 자기가 직접 구현하지 않고 다른 녀석한테 부탁해서 처리하는 건 일반적인 방식인데, 자, 만약에 보세요. 자, 이 사람이 돈을 되게 많이 벌었어요. 전자레인지가 원래 모델이 A였는데 자, 훨씬 더 좋은 전자레인지 모델로 바꿨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전자레인지 모델이 바뀐 거는 요 집만의 일일까요? 아니겠죠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관련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전자레인지에 대한 뭐예요? 사용법을 또 학습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
더 좋은 오븐 기능까지 있고 뭐 무슨 그 뭐야 요새 유명한 거죠 에어프라이어 기능까지 있는 되게 복잡한 버튼을 가진 애로 바뀌었어요.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뭐예요? 또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런데 만약에 잘 보세요. 애초에 마을 이장이라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 해볼게요. 그리고 이장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요 집에 직접 가서 하는 거는 너무 사생활 침해가 되니까 어떤 그 집안에 어떤 집안끼리 요청할 일이 있으면은 나한테 얘기를 해라.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볼게요. 자, 이제 이 녀석이 전자레인지 쓰고 싶어요. 그럼 누구한테 요청하죠? 이장한테 요청합니다. 그럼 이장이 어떻게 해요? 이장이 여기 있는 사람한테 요청하는 거예요. 요 집안 사람한테. 그러면은 요 집안에는 누가 있어요? 전자레인지를 쓸 줄 아는 사람이 한 명 있다 해볼게요. 자, 여기까지 이해되시죠? 자, 그러면 이제 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자, 어느 날 이 사람이 로또를 맞아가지고 전자레인지를 바꿨어요. 사용법이 훨씬 복잡해졌습니다. 그러면은 그 새로운 학습 방식을 누구만 학습하면 되는 거죠? 요 사람만 학습하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실제로 저 이 음식 좀 데워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요. 그러면은 이 요청이 누구한테 가죠? 얘한테 가겠죠. 그러면은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자레인지가 바뀌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전혀 없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좀 정의 없는 얘기긴 하지만 요 집이 소리 소문 없이 전부 다 이사를 갔어요. 그리고 전혀 다른 사람들로 채워졌어요. 그런데 전자레인지는 있긴 있어요. 그러면은 좀 정의 없는 얘기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요 집이 바뀌었다는 사실을조차 알 수 있을까요? 전혀 없겠죠. 요렇게 만들어야 됩니다. 프로그램은 요네들끼리 이렇게 엮여 있는 거를 결합성이라고 하거든요. 결합성이 최대한 낮아야 돼요. 최대한 낮아야 되고, 그 다음에 응집성은 높아야 된다. 이런 말 들어보셨을까요? 응집성은 뭐냐면은 관련된 기능은 관련된 기능끼리 모아놔야 돼. 그러니까 사진에 관련된 기능, 뭐 회원에 관련된 기능, 근데 회원에 관련된 기능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모아져 있습니다. 컴포넌트는 응집성이 높아야 되고 결합성이 낮아야 됩니다.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. 절대 서로한테 직접적인 언급은 다 금지시켜버렸습니다. 이렇게 딱 들으셔도 뭐 이게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. 이거는 이거 가지고서 이걸 전부 다 제가 파악할 거라고 제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개요 정도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. 자, 됐습니다. 집에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다 다운 받았나요? 집에 인터넷이 빠르네요. 자, 그 다음에 저는 요거 파일 누른 다음에 클로즈 프로젝트를 할게요. 어차피 이거 다 녹화되고 있습니다. 집에서 다 할 수 있어요. 이렇게까지 하면은 일단 설치가 완료된 거예요.